인턴으로 시작하셨죠? 네네, 맞아요. 어느 직급까지 올라가셨죠? 사장이요. 사장은 언제 되셨죠? 36이요. 36이요? 네. 거의 몇 년 만에 사장님 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원으로 정식 직원을 시작한 건 30이었거든요. 어쨌든 셀레움에서 사원에서 사장이 되셨는데 네네네. 요 비결은 뭔가요? 운 말고요. 안녕하세요. 김작가TV 작가의 책 코너입니다. 오늘 이 책은 바로 직장인에서 직업인으로입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이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네. 내가 정말 숨겨진 욕망이 뭐지? 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너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도 그렇지만 항상 다른 사람들을 맞춰주는 거에 너무 신경을 써요. 그러다 보면 What do you want에 대한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삶을 살면서 원하는 게 뭐지? 이거를 모르는 거죠. 제품이나 고객을 위한 제안서는 쓰면서 자기 삶을 위한 제안서는 비슷한 것도 하질 않잖아요. 안 쓰죠. 그런 작업들을 해봐야 돼서. 저도 이제 이 홍보회사 쪽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다 보면 위기 관리 같은 커뮤니케이션 그렇죠. 할 때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도 써보고 네. 워스트 시나리오 그렇죠. 써보잖아요. 네. 근데 자기 인생을 그렇게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아, 그러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실 회사 일이 내 인생보다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건 일인 거고. 근데 일에는 그렇게 수많은 시나리오를 써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나갔을 때 위험한 요소 뭐가 있고 필요한 것도 자원은 맞아요. 뭐가 있는지 하는데 자기 인생은 안 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사실 그런 것도 하고 굉장히 저한테 대한 설문조사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혼자만의 시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신을 나보다 더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네. 이 두 가지 다 저는 의미 있다 생각해서 외부에 또 제가 26살 때 김도윤을 알자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와. 30명. 네. 36살 때 또 했어요. 똑같은 서베이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걸 통해서 뭐 돈을 더 많이 벌었냐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하겠는데 굉장히 제 인생에서 의미 있는 그럼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저도 10년에 한 번씩은 그렇게 설문을 해봤었고요. 그게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사의 미래, 뭐 신제품의 미래를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을 쏟아서 막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막 난리 고민하면서 나죠, 아주. 정말 난리잖아요. 근데 자기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질 않는 것 같아요. 자기의 욕망도 중요하다는 거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직장인이라는 말은 약간 좀 수동적인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직업인은 능동적이고 그렇죠. 좀 더 내가 좀 좋아하거나 잘하는 쪽에 가까울 텐데 맞아요. 낭만 같은 이야기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거를 직업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느냐? 출발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출발점. 거기로부터 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기술로 나가야 되는 거죠. 결국엔 잘하는 걸로 나가야 되는 거군요. 잘하는 것과 겹치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남들 교환해 주죠. 네, 그렇죠. 잘한다 그래서 네.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는 거면 돈을 안 주겠죠.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그 세 가지 큰 원이 되겠네요.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그 다음에 돈을 지불할 의도가 있는 것. 네. 이런 전문성은 좀 어떻게 좀 찾아야 될까요? 그 직장에 다니는 동안 제가 돈을 조금 정기적으로 받으면서 좀 안정되어 있는 동안 그렇죠. 여러 가지 사실은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어떤 임무를 줬을 때 그냥 그거를 한다라기보다는 이게 내가 원하는 것과 어느 정도 맞을까? 이게 나한테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까? 네. 라는 생각을 갖고 그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사실은 훨씬 더 직장에도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거를 한 것에 따라서 돈을 받는다 생각하면 네. 생각이 달라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도 사실 마인셋은 약간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는 거죠. 저도 그 전 회사에 있었을 때 뭐 트레이닝이나 워크샵, 코칭 이런 사실 서비스는 그렇게 없었어요. 없었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한번 실험을 해본 거죠. 해봤고 그게 잘 팔리고 나도 재밌으니까 이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된 거죠. 그런 전문성을 정기적으로 돈이 없는데 실험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동안 직업을 만들어서 나와야 되는 게 직장에 있는 동안에는 그게 직장 안에서 하는 것이든 네. 아니면 직장 안에서 번 돈으로 밤에 뭐 다른 자기 취미 기술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든 그 전문적인 기술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정된 베이스 안에서. 네네네. 그래서 회사에서 주어진 일에도 내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게 어떻게 보면 직장인과 직업인을 가르는 선이 좀 될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때 네. 이거를 내 전문성을 뭘로 해야 될까를 실험해보는 그죠. 기회로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그러면 훨씬 다를 것 같아요. 대표님이 이전에 계셨던 직장이 에델만이시잖아요. 네. 거기서 인턴으로 시작하셨죠. 네네 맞아요. 어느 직급까지 올라가셨죠? 사장이요. 사장. 이게 사원에서 네. 사장까지 가는 거는 거의 셀러리맨의 신화 같은 거잖아요. 네, 잘 아시겠지만 제가 90년대 말에 처음 직장생활 시작했는데 네. 그때는 홍보 업계에 그렇게 인력이 많지 않았어요. 사장은 언제 되셨죠? 36이요. 36이요? 네. 제가 지금 30 후반인데. 자, 사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더 많이 벌고 계시잖아요. 아니 어떻게 거의 몇 년 만에 사장님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원으로 정식 직원을 시작한 건 3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이제 그 6년인데 6년 만에 사장. 이건 운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겁니다. 네. 자, 이 운이란 건 이제 겸손의 아니. 현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셀러리맨에서 사원에서 사장이 되셨는데 네네네. 요 비결은 뭔가요? 운 말고요. 우선은 제가 홍보 회사에 일하면서 일이 훨씬 재밌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위기관리라는 컨설팅 분야가 저한테는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굉장히 이렇게 익사이팅한 것도 있었고 그 분야로 회사에서 뭐 시켜주는 교육 이런 거 말고도 네.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공부라는 게 외국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 케이스들을 보고 그런 걸 나름대로 정리하고 그거를 또 업무에 적용해보고 뭐 이런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한테 좋은 개인기로서 작동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서도 그런 게 마침 그런 때 그런 게 필요했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조금 잘 맞았던 거죠. 정말로 겸손의 운이 아니라 전 별로 겸손 안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 운이 사실 상당 부분 작용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있다가 지금은 이제 1인 기업의 대표이신 거죠. 그렇죠. 왜 나오신 거죠? 제가 사실은 그 30대를 돌아보면 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는 진짜 운이 좋았고 네. 개인 생활은 진짜 해피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는 너무너무 재미있고 좋았어요. 일이.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월요일이 기다려졌으니까. 근데 원래 기다리신다고요? 네. 나가서 일할게. 그 정도로 이제 좋았는데 사실 개인 삶이라는 게 없었어요. 네. 거의 하루의 대다수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심지어 뭐 몇 번 안 되지만 밤을 새서도 일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치는 시점이 왔었고 네. 40이 되는 시점에는 제가 한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왔고 이 위기관리 분야가 제가 2007년에 나왔는데 그때 한창 소셜미디어가 엄청나게 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전통 언론을 대상으로 하던 위기관리에서 이게 굉장히 크게 변화됐고 그래서 그 현상을 나름대로 조금 정리해보고 싶었어요. 제 생각을. 왜냐하면 그 위기관리라는 그 컨설팅 분야 자체가 저는 위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소셜미디어로 인해서. 그래서 그거를 연구해보고 싶어서 대학원을 가고 싶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나왔던 거죠. 근데 대학원만 다닐 수는 없고 저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1인 기업으로 시작했던 거죠. 회사 밖을 나와서 야생에 있어 보시니까 네. 살아남으려면 회사 다닐 때랑 뭐가 좀 다르게 해야 되던가요? 그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네. 물론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겠지만 저처럼 직장에서 하던 일을 나와서 독립을 하려면 처음에 사실은 비즈니스를 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제일 불안했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동안은 큰 회사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나한테 일을 준 게 아닐까? 사실 회사를 보고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면 그 타이틀이 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요. 나한테 일을 줄까? 근데 다행히 일을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여러 가지 당연히 이렇게 불안정한 부침은 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일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지금까지 사실은 올 수가 있었었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에 제가 직장에서 매일 개판 쳤다?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되기가 힘들겠죠. 어떻게 보면 초반까지는 내가 회사 생활을 잘하면서 광고주 같은 분들을 조금 데리고 나올 수 있는 분 데리고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좀 중후반부터는 나와서 그 자기 기술을 업데이트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독립한 지 이제 13년 됐는데 13년 동안 거의 매년 해외에 나가서 좀 새로운 것도 보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또 다시 또 한국에 또 적용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속을 하려면 사실은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냥 직장 경험을 갖고 그걸 갖고 그냥 강연하면서 네. 사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보면 시장에서 이렇게 점점 사실은 사라지는 것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누구도 요구하지 않지만 제가 그걸 업데이트 해나가는 스스로 그걸 하지 않으면 네. 사실은 도태되긴 너무 쉽죠. 직장이란 프리미엄도 없는 거니까. 성공의 비밀이 오늘 얼마나 많이 거절당했는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네. 사실 저도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성공한 사람들은요 거절을 기본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대다수 사람들은 거절을 예외적인 걸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제안했다가 거절당할 것 같으면 그걸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죠. 무서워하죠. 제가 만나본 중에 그 미래에너지라는 회사의 장동일 대표라는 분이 있었는데 네. 이분을 제가 이제 그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강원도에서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 서울에 와서 보험 세일즈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주변 그 친척들도 다 가난해서 사실 뭐 들어줄 사람도 없었었고 네. 더군다나 이제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뭘 부탁하는 것도 잘 못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생각하는 게 이분의 그 사수가 이분한테 어떻게 이제 목표를 줬냐면 다른 걸 목표로 잡지 말고 하루에 아침 2시간, 오후 2시간 고객들한테 몇 번을 거절당하는지를 목표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일 칭찬받았던 데가 하루에 20번 이상을 거절받았던 데인 거예요. 갑자기 목표가 고객한테 뭘 제안을 했다가 따내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거절을 당해야 자기의 할당량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에 대한 부담이 갑자기 확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해서 그 거절에 대한 약간 근육? 이런 걸 키우게 돼서 거의 10여 년 전에 그 보험회사 세일즈를 그만두고 지금은 이제 발전소 사업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그만둘 때 연봉이 4억이었어요. 정말 기본급 받던 분이 네. 그 거절에 대한 근육을 키우면서 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당신의 그 성공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뭐였냐면 자기는 그 보험 세일즈를 하면서 거절이라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분의 그 이야기가 하도 인상적이어서 네. 나도 그동안은 사실은 거절할 것 같으면 제안을 안 하던 성격이었었는데 한번 바꿔보자. 이제는 누가 거절할 것 같아도 일단 한 번은 제안을 해봐요. 네, 2번은 안 해요. 왜냐면 너무 하게 되면 그게 사람한테 폭력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그 몇 년간 그 기업의 어떤 교육을 담당하던 곳이 있었는데 담당자가 바뀌어서 이제 첫 인사를 하러 갔어요. 정말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제 그 직업적 욕망 중에 하나가 해외 나가서 이제 워크숍을 해보는 건데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저는 당연히 그런 기회가 생길 거라 생각 안 했어요. 그쵸. 근데 정말 운 좋게도 6개월 만에 이분이 아태 지역의 리전에 어떤 워크숍을 하는 임무를 맡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한테 그 기회를 주셨고 네.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를 거쳐서 그걸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태 지역에서 거의 한 10여 개국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워크숍을 제가 진행하게 된 거죠. 이런 그 경험들이 사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었었고 그래서 저는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그런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낍니다. 왜냐면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되는 경우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거절당했다 해서 마이너스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부채가 쌓이는 것도 아니고. 쌓이는 것도 아니고 한 번씩의 제안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거절을 기본으로 놓고서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접하게 됩니다. 뭐든 시도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거절이 두려워서 안 하게 되면 자꾸 움츠러들게 되는 거죠. 자기 기회들도.